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관련해가지고 뉴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항상 무언가 정보를 접했을 때 그 내가 접한 시간보다 그 기사가 언제 올라왔는지 그 시간도 좀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화이자, 어제 제가 그 치료제 요 뉴스가 있었죠. 자사개발 입원 사망률 90% 감소시킨다, 요런 효과로 갖다가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를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댓글에서 살짝 시비성인 것도 같고 좀 살짝 판단은 안 되는데, 이제 그냥 물어보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좀 살짝 시비조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항상 그 생각을 좀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이 경구용 치료제 관련 뉴스를 올렸을 때가 한 10시 부근 9시 반 이쯤이거든요. 자,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서 영상 만들었을 때가 제가 아마 밤에 운동하고 왔을 때니까 9시 반? 9시 반에서 한 10시쯤일 거예요. 만들었을 때가. 그래가지고 아무리 좀 빨리 했어도 9시 경일 겁니다. 9시에 시작을 해서 한 9시 반, 그 다음 한 10시, 9시 반에서 10시 요 사이일 텐데, 자, 관련해가지고 그 사이에 이 뉴스가 있긴 있었어요. 보니까 화이자 임상시험 부실 논란. 저도 요거는 이제 영상 올리고 나서 봤는데, 자, 그래가지고 항상 뉴스 볼 때 이것저것 지나고 나서 데이터도 있죠. 어차피 주말 중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열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화이자 임상시험 부실 논란, 요거는 8시 반에 올라왔네요. 부작용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내용을 봤을 때 예방 효과가 조금 과장됐고, 특히 부작용 관련해서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다. 그리고서 백신 임상시험이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 그래서 제목은 분명히 악재 내용이긴 하죠. 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요거에서는 그게 있어요.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죠. 백신 임상시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지금 어제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입니다. 경구용 치료제 vs 백신이란 점이에요. 그리고 저 임상시험에 대한 문제는 백신에 대해서 좀 제기가 된 거죠. 대신에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어차피 같은 회사인데, 이 생각은 하실 수 있어요. 백신 자체 임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경구용 치료제도 지금 뭔가 가짜로 혹은 날로 먹은 거 아니냐. 이거는 사람이면은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신뢰도, 백신 임상시험에 대한 신뢰도가 꺾일 수 있는 그런 제목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어서 생각하면은 백신도 뻥쳤는데 경구용 치료제도 정상적으로 임상, 저 데이터가 정상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닐 확률. 이 생각까지는 사실 사람이면 당연히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신뢰도를 잃어버린 회사는 그 다음에 신뢰를 찾기는 좀 힘들죠. 그리고 백신으로 갔다가 화이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최초 정식 승인까지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임상 좀 뻥쳤다 라는 제기되는 뉴스가 나오니까 그거 관련해서 경구용 치료제도 당연히 같은 회사니까, 그래서 좀 신뢰성을 잃을 수 있는 거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뉴스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시간을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요 시간에 만들었고 저 뉴스가 8시 반에 있었어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이 이 뒤에 이 뉴스가 조금 부각이 됐습니다. 즉 처음에 있던 뉴스, 이 8시 반, 8시 이때 뉴스가 있었는데 저도 이 뉴스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영상을 만들 때는. 왜? 빈도가 다릅니다. 빈도가, 첫 번째로 빈도가 다르고, 오늘 영상에서 좀 드릴 말이 많은데, 그 다음 뉴스는 한 11시 반쯤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이버에다가 어제잖아요. 화이자 치고서 뉴스, 그 다음에 최신수로 하면 물론 요게 모든 뉴스가 나오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시간, 지금이 오후 1시 반쯤인데
관련해가지고 아이고 많다 뉴스. 관련해서 화이자 치고서 어제 이제 한 8시니까 뭐 한 16시간? 요 정도 보면 되겠죠. 16시간.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뉴스 한 페이지가 뭘로 나오죠? 다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부각시키는 뉴스가 많습니다. 89%, 89%. 다 경구용 치료제죠. 입원 사망률 90%, 89%, 89%, 89%. 페이지를 보세요. 89%, 89%, 90%, 90%. 자, 이 뉴스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죠? 대체적으로 요거 하나예요. 지금 임상시험 부실 논란이 거의 3, 4페이지 중에 딱 하나입니다. 부실 논란. 이거는. 나머지는 뭐 물론 이제 이런 문제, 부작용으로 하다가 뭐 좀 문제 생겼던 이슈들이 중간중간 있기는 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있었던 뭐 화이자뿐이 아니라 다른 백신도 다 똑같죠. 그래서 봤을 때 뉴스에 가장 많이 부각이 되는 게 요거예요. 경구용 치료제. 뉴스의 출연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경구용 치료제가 관련 뉴스 내용이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출연 빈도가 완전 다르거든요. 즉 임상시험에 대한 내용은 그 당시에 뉴스가 나왔지만 하나예요. 대신에 나머지 경구용 치료제는 2배가 돼 있고 이게 빈도가 많다는 건 무슨 내용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뉴스 빈도가 엄청 높다. 즉 기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슈가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다 도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일반인 입장에서 와닿는 뉴스를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딱 뉴스를 봤을 때 100개 중에 99개가 경구용 치료제 뉴스고 효과 뭐 90% 좋다 이 뉴스고, 1개가 임상시험 부작용 관련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뉴스 내용이 있으면은 높은 확률로 볼 수 있는 뉴스가 뭘까요? 당연히 100개 중에 99개의 빈도 이거겠죠. 그리고 제가 그래서 못 본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에서 부작용의 임상 데이터 조작 관련해서 내용을 빼려고 말씀을 안 드린 게 아니라 뉴스 빈도가 압도적이잖아요. 그냥 애초에 제가 뭐 주말 이제 일요일날 뉴스를 좀 다 뒤져보긴 합니다. 근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놓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각자 다 똑같습니다. 뉴스 빈도가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빈도 많은 거를 접하는 게 확률적으로 데이터 통계상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게 이렇게 빈도가 엄청 많으면 많을수록 네이버 메인에 걸릴 확률이 당연히 빈도 높은 뉴스가 훨씬 많아요. 훨씬. 자, 여기서 네이버 뉴스를 볼게요. 봤을 때 여기서 지금 부작용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화이자 코로나 경구 치료제 FDA 사용 승인 신청. 이거는 그 와중에 신청을 어제 할 거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역시나 이거는 좀 제목만 좀 자극적으로 했네요. 아직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어제 여기 첫 페이지 헤드라인 뉴스에 다 그 경구용 치료제였어요. 어제 제가 10시 그 부근에서 봤을 때는 요 부근에는 거의 다 경구용 치료제 뉴스가 여기에 계속 도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작용 관련해서 뉴스는 실질적으로 샅샅이 뒤지는 게 아니라면은 그 당시에는 최소한 보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뉴스를 볼 때 그 시간, 나온 시간도 잘 보셔야 됩니다. 관련해가지고 이게 좀 없을 것 같은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HTS든 뭐 뉴스 보셨을 때 과거 뉴스를 재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은 아침 10시 뉴스가 있었고 그때 시세를 줬어요. 그 다음에 확 밀려 있는데 내가 이걸 나중에 뉴스 보고 뉴스가 있네. 시간을 잘 안 보시는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아침 10시에 뉴스 나와서 이미 시세를 막 20% 줬다가 밀린 건데
많이 밀려있는데 요거 종목을 지나가다 어떻게 봤는데 뉴스가 있네? 뉴스 내용이 또 괜찮아. 이 뉴스면은 내가 좀 괜찮은 재료 같은데? 하고 이런 곳에 들어갔는데 왜 시세 안 주지? 하다가 정리하고 나와요. 근데 그 시간도 잘 보셔야 돼요. 그 시간에 따라서 시세를 주고 내려왔는지 이런 것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내용도 잘 보셔야 되는 게 항상 그냥 겉핥기로 넘어가면 안 돼요. 봤을 때 일단은 영국 최고 권위의 의학 회지,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 신뢰도는 조금 있겠다. 신뢰도는 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대신에 자, 거기서 지적을 한 게 화이자 백신 예방 효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을 했다. 그리고서 그 내용이 약효가 뭐 물론 이제 완전 문제가 있다면은 그거는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요런 거 관련해서 백신에 대해서 이제 플라시보 효과도 있죠. 그래서 임상 테스트를 할 때 위약군이랑 일반 실제로 갖다가 적용하는 그 군을 나눠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환자한테는 알려주진 않죠. 왜? 선입견이 작용돼서 효과가 과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사실로 확인되면 임상시험 규정에 대해서 위반이라고는 해요. 그리고서 뭐 요런 내부 연구원이 오류 보고했는데 회사로부터 뭐 해고당했다. 요런 뉴스는 있기는 하죠. 요거는 근데 이제 좀 제대로 부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요런 거 관련해가지고 데이터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94% 예방 효과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이 선입견 이런 게 미리 정보가 새어 나갔으면 이건 진짜 약입니다 라고 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플라시보 효과도 의학계에서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약군 일반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군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선입견, 이거는 이제 임상이 그 데이터 효과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포인트긴 합니다. 대신에 알고 먹는 거랑 모르고 먹는 거랑 그게 데이터를 막 반토막 낼 정도로 그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94%인데 이거 내가 미리 알아가지고 좀 깠을 때 그래도 한 80%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중증 부작용 조사, 지금 이제 뭐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데이터 통계적으로 갖다 중증 부작용에 대해서 막 좀 뚜렷하게 나온 백신이 없거든요. 사실상 화이자뿐이 아니라 모더나도 그렇고 뭐 얀센부터 해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 등등 이런 백신들이 부작용은 지금은 다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뉴스로 나오니까 엄청 부각이 돼서 보이는 거지, 사실상 뭐 1000만 명 중에 뭐 1명, 2명, 5명, 물론 그게 내 지인, 내 가족이 되면은 정말 뼈아프게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 측면에서는 데이터 통계적으로 갖다 접근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라 통계상 부작용은 백신, 이 화이자 백신뿐이 아니라 다른 백신들도 다 대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백신뿐이 아니라 다른 바이오, 임상, 약 이런 것들도 비슷비슷하죠. 그래가지고 대한백신학회 관계자는 일부 규정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한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근데 백신 예방 효과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 같다 라는 분석, 그리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런 거 데이터를 좀 봤을 때 일반인이 봤을 때도 저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생각에 대해서. 근데 저도 이 정도면은 그냥 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그 대신에 이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왜 이렇게 분석을 했냐, 미국 외에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이다. 즉 결국에는 다 통계예요. 통계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효과가 어느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 뭐 이런 임상에 대해서 뭐 부작용 혹은 잘못된 테스트가 있기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 다른 여러 나라에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엄청 그 흐름을 바꿀 정도로 문제 있는 테스트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결론이 나오고, 부작용 논란은 대신에 좀 참고를 해야 된다
부작용 조사에는 소극적이었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해요. 대신에 이제 보고된 건 연구기간이 좀 충분하지 않아서이지 않을까? 자, 그래가지고 이런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자, 결국에는 저는 지나고 나서 결국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또 없어 보였던 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자, 지금 그러면은 밤중에 호재 vs 악재가 있었죠. 경구용 치료제 90%는 호재, 경구용 치료제 90%, 이거는 효과 90%는 호재예요. 분명히 호재죠. 그리고 악재는 화이자에서 임상 똑바로 안 했다. 이건 악재죠. 자, 그러면은 제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호재랑 악재가 동시에 공존해요. 이거를 결과적으로 딱 봤을 때 제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가예요.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됐나,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다 필요 없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어차피 호재를 아는 이유가, 악재를 조사하는 이유가 뭐죠?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 이거를 예측하고 내가 그거에서 차익으로 갖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호재랑 악재를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호재랑 악재가 동시에 있었어, 새벽에. 그러면은 주가에 어떻게 반영됐나? 간단하게 이것만 보면 됩니다. 내 생각에 이게 백신도 뻥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악재 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정상이에요.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 재료 판단에 대해서는 어차피 주관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남들이 백날 안 좋다고 해봤자 내가 좋아 보이면은 베팅하는 게 주식이고, 남들이 좋다고 해도 나는 좀 불안한데 하면은 매매를 안 하면 되는 게 주식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난 좀 안 좋아 보여 생각하실 수 있어요. 대신에 간단하게 호재랑 악재가 공존을 하니까 주가를 보면 되죠.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특히 어제 화이자랑 머크 주가 보시면 되죠. 관련해서 화이자 10%, 11% 상승 마감, 머크 10% 하락 마감, 이거는 반사 악재죠. 화이자에서 경구용 치료제 효과가 압도적으로 좋은 게 나온다고 하니까, 즉 화이자 뉴스 하나 하면 끝났습니다. 데이터 조작 문제 관련해가지고 뭐 이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 그냥 딱 봤을 때 화이자 결국에는 상승 마감했죠. 갭 뜨고서 고점 갱신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48달러, 48.3에서 시작하고 48.7까지 갔다가 48.6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화이자 주가만 봤을 때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악재가 있긴 있었는데 뭐 아직 부각이 제대로 안 됐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호재랑 악재가 있었으면은 호재가 악재를 좀 눌렀구나. 왜? 결국 이런 재료들에 대해서 판단은 주가가 정답이거든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제 매매를 하는데 중요한 거고, 정답은 결국 주가에서 나와요. 주가가 올랐냐 내렸냐, 이게 호재랑 악재 강도에 대해서 판결 내려주는 답입니다. 정답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아무리 안 좋게 생각했어도 주가가 올랐으면은 이거 시장에서 좋게 생각을 했구나. 내가 좋게 생각했는데 주가가 내렸어. 그러면 이거 시장에서 안 좋게 생각했구나. 어차피 정답은 시장에서 주가가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정답이고, 내 생각은 그냥 매매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요소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결국엔 호재 악재 있었는데 이것도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근데 결국에는 주가에서는 호재가 더 세게 반영을 해서 악재를 눌러버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거는 간단하게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됐나가 이미 정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조금 억울해가지고 올린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분명히 제가 영상 만들었을 때 애초에 빈도가 다르니까,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뭐 완전 의학지를 다 샅샅이 뒤지면서 볼 정도로 갖다가 뭐 의학에 미쳐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저도 일반 개인인데
뉴스를 조금 더 많이 볼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볼 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토요일이었잖아요. 일요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살짝 좀 느슨하게 본 것도 있고, 사실 그냥 그 당시에도 뭐 뉴스를 보려고 봤던 게 아니라, 뭐 이제 사람들 주변에서도 뭐 전업하는 방에서도 관련해서 형들도 야 이거 재료 꽤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올려가지고 그래서 본 거지, 제가 부작용 뉴스를 일부러 빼놓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저는 항상 관련해서 악재 내용도 있으면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악재 내용이 너무 크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관련해서, 사실 악재 뉴스 올리는 것만큼 이제 멍청한 거 없거든요. 솔직히 딱 말씀드리면은 호재 뉴스는 올리면 그만이에요. 왜? 들고 있는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좋아한다. 근데 어떤 관련 테마에 악재 뉴스를 올리면 결과가 뭐냐면은,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저 악재가 있었네요. 좀 피해갈 수 있겠네요. 이러지만 악재 뉴스 올렸을 때 들고 있는 관련 테마 들고 계신 분들은 욕해요. 당연하죠. 내가 들고 있는 거에 떨어지라고 저주 퍼붓는 것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을 막 보고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악재에 대해서 뉴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저는 모르겠어요. 저만큼 무언가 좀 이거 안 좋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설명드리는 분들은 없는 걸로 압니다. 저는 옛날부터 항상 그랬죠. 채널 초창기부터도 이거는 좀 강한 악재 같다. 그러면은 항상 욕먹어요. 항상 욕먹어요. 이거는 알아요. 어차피 올리면은 싫어요 찍히고 욕먹을 거 압니다. 근데 그래도 이 내용이 어차피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채널이긴 한데 이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 좀 악재가 조금 피해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항상 욕먹지만 항상 올렸습니다. 제가 일부러 피해서 올린 건 아니고, 저는 뭐 어차피 욕한다고 뭐 있나요? 사실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그냥 저는 좀 호전적인 성격이기도 하고, 관련해가지고 이 악재에 대해서 사실 내가 들고 있을 때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성적으로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데 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성적인 판단을 못한다. 그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악재 뉴스를 올렸을 때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저도 막 들고 있던 거에서 악재 나온 거, 저도 막 이거는 좀 물량 커가지고 막 손절 친다 이런 것도 있었죠. 에코플라스틱 이런 것도 저도 상따 했었는데 다음날 개파락 14% 했잖아요. 저도 이거 맞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건 좀 안 좋지 않나, 금액이 꽤 커서 저도 아마 손절을 할 것 같다. 관련해가지고 제가 뭐 저 악재에 대해서 들고 있어가지고 좋게만 한다고 해서 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좋게만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악재 뉴스 올리면은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반발이 심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좀 짠하기도 하고 살짝 그 생각도 있어요. 항상 이거를 못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주식에서 아직 자리를 못 잡았다라는 건데, 항상 주식은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악재 뉴스에 대해서 막 일부러 피해서 올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항상 좀 떳떳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관련해가지고 이런 내용은 조금 알아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 자, 여튼 좀 애초에 하소연 살짝 억울한 거 있어가지고 그거에서부터 이제 악재 이런 거에 대한 좀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결국에는 주가에서 답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월요일날 갭이 얼마나 뜰지는 또 달라요. 갭이 또 많이 뜨면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리스크에 대해서 피할 거는 피해야죠. 그런 거는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